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정치와 안보가 대한민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심장부에서조차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핵심 전략이 한국이라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혀 자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본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첨단 공급망의 핵심 열쇠를 우리 대한민국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갑질 관세 폭탄이 유독 한국에만 먹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한마디 한마디에,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한국 정부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압박이 미국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한국 편을 들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언론이 자국 정부가 아닌 동맹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괴물 같은 무기가 있기에 미국의 심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건지, 대체 무슨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속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존심 강한 부자가 돈보다 중요한 생명줄을 이웃집에 맡겨버린 꼴입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관세와 규제라는 철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철벽 안을 들여다보면 미래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마치 최첨단 수술실은 갖춰놨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격입니다. 조지아주에 세워진 현대차와 LG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체류 단속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너희 기술, 인력 없이는 우리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현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투자를 소홀히 하며 숙련공 양성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포탄 생산, 조선업, 첨단 장비 제조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서조차 한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들에게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대응 방식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금 받치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혹해 무려 48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현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만약 실패하면 손실은 전액 일본이 떠안는 굴욕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왜 한국처럼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막대한 현금 대신 기술력과 공급망을 무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빠지면 공장이 멈춘다. 한국 무기 없이는 유럽 동부 전선이 무너진다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당당히 내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편을 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요구가 자국 경제를 지키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수준을 넘어 미국 안보와 경제의 핵심을 꿰뚫는 공급망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먼저 유럽 안보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맞서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들에게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마치 총알 배송하듯이 신속하게 공급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명품 전차 레오파르트에 비해 가격은 절반 이하지만 기동성과 자동화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단순히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함께 생산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대로 한국 무기가 나토의 표준 무기 체계로 편입되는 순간 미국은 이 동맹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 무기 개발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족쇄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 규제가 풀리자마자 한국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전략 무기들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9톤급 고위력 탄도 미사일인 현무-5가 대표적입니다. 이 괴물 같은 탄두는 중국과 북한의 깊은 지하에 숨겨진 핵심 시설을 단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핵 전략 억제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늘의 주권도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트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의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시 상황에서 미국이 엔진 공급을 끊는다 해도 한국 스스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갖추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이 일본처럼 현금 분담을 한국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내부 분열과 정책 혼선으로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돈이 아닌 기술과 신뢰로 협상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력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평등한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술 인력을 단속하고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 자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냉정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중 관세 부과와 현장 단속은 강한 미국을 연출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현장 심리 냉각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느려진 미국이라는 자화상만 남겼습니다. 미국이 애초에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수십조 원짜리 공장이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결국 미국은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들의 개조차 배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K9 자주포를 주한미군에 직접 배치하면서 한국의 신속한 포병 교리를 거꾸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K2 흑표 전차의 고효율 모듈화 생산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며 자국의 레오파르트 생산 시스템을 아예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 분야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12,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을 미국보다 절반의 가격과 기간에 건조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미국이 갖지 못한 납기 신뢰성이라는 경쟁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 지휘 구조가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K방산이라는 압도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 순간 미국의 정책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인 안보 체계가 완성됩니다. 둘째, 핵심 기술의 100% 자립을 이뤄내야 합니다. 전투기 엔진, 핵잠수함용 원자로, 미사일 핵심 부품 등 아직도 미국의 통제 아래 남아있는 모든 전략적 약점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전략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은 기술 주권뿐입니다. 미국이 흔들릴 때, 일본이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굴종의 역사를 끝내고 자주와 자립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젖히는 역사적 드라마입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기술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의 진정한 힘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남의 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자들이 없으면 미국의 공장이 멈추고 우리의 무기가 없으면 유럽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은 기술 주권뿐입니다. 동맹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힘입니다. 그 힘의 핵심이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갑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대, 유럽이 우리를 찾는 시대,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탐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작권을 완전히 되찾아야 하고 핵심 기술의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모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